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과학과 박하연입니다. 자, 이번 시간 저희는요, 생명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명 시스템은요, 굉장히 다양한 그림들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기능은 무엇인지, 해당하는 용어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림들을 중심으로 내용들을 체크하셔야 되겠는데요. 어떤 것들이 출제 빈도가 높은지 그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세포 소기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각각의 세포 소기관의 명칭과 기능을 그림과 같이 생각하실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더불어서요, 세포막을 통해서 물질들이 출입이 일어나게 되는데 물질의 이동 방식 중에서 확산이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확산에 대한 이야기 이번 시간에 해보도록 합니다. 세 번째요. 물질 대사의 정의를 굉장히 자주 물어보았어요. 따라서 물질 대사의 정의를 이해하시고 물질 대사에 관여하는 효소에 대해서도 이번 시간에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전 정보의 흐름에서 전사, 번역과 같은 용어들, 명칭과 함께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까지 이번 시간에 체크해 보면서요. 이 내용들은 매년 3문제에서 4문제가 출제되는 정도로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됩니다. 따라서 꼼꼼하게 학습하는 것이 분명히 여러분들 좋은 성적에 도움되실 겁니다. 첫 번째 세포 소기관에 대한 이야기부터 체크해 볼까요? 볼게요. 자, 동물세포와 식물세포는요, 공통의 세포 소기관을 갖기도 하고요. 이렇게 식물세포에만 세포벽이라든가 엽록체 같은 구조가 있기도 합니다. 그때 각각의 그림들을 보시면서 그 구조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리고 기능은 무엇인지 짝꿍 지으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좀 앞에 이렇게 빈칸을 뚫어 두었는데요. 이 빈칸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면 좋을지 그 부분들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예요. 핵막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유전 정보를 저장한 DNA가 있는 부분, 이 부분을 우리는 핵이라고 합니다. 핵에 대한 기호가 나오면요. 여러분들은 DNA가 있는 부분이지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부분이지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요. 자, 유전 정보에 따라서 단백질이 합성되는 장소이다. 굉장히 출제가 자주 되었던 건데요. 단백질이 합성되는 장소는 리보솜입니다. 각각의 그림에서 이렇게 조그만 알갱이처럼 보이는 거 있죠. 이런 알갱이들을 리보솜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알갱이로 점점점 찍혀 있는 거. 이런 것을 리보솜이라고 하고요. 리보솜에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진 단백질은요, 소포체를 통해서 운반되게 됩니다. 리보솜에서 합성된 단백질을 골지치나 다른 부위로 운반하는 데 관여하는 것들, 운반에 관여하는 것을 소포체라고 하고요. 이렇게 꼬불꼬불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물들을 우리는 소포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포체에서 운반되어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을 또 다른 부분으로 운반하거나 세포 밖으로 분비하는 것, 분비에 관여하는 것을 골지체라고 이야기하고요. 소포체와 달리 이렇게 어떤 막들이 켜켜이 쌓여있는 이런 식의 그림으로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 이런 그림으로 보이는 것, 이런 것을 골지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어서요. 자, 세포 모양을 유지하고 세포 안과 밖에 물질 출입을 조절하는 데 관여하는 것. 지금 조금 이따 한 번 더 이야기하겠지만 물질 출입에 관여하면서 선택적으로 물질을 통과시키는 것. 이런 것을 세포막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있는 세포막을 우리는 선택적 투과성이 있다. 물질 출입에 관여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포호흡이 일어나는 장소예요. 세포호흡은 에너지를 내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에너지를 생성하는 곳 바로 미토콘드리아입니다. 미토콘드리아 보이시죠? 미토콘드리아 보이시고요. 요렇게 했을 때 요런 식의 그림으로 그려지거나요. 요렇게 해서 요런 식으로 그림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미토콘드리아라고 이야기하고요. 생명활동에 생긴 노폐물이나 색소 등을 저장하는 장소, 노폐물을 주로 저장하는 것. 동물의 경우는 노폐물을 배설 과정을 통해서 대체로 버리지만 식물은 배설 과정이 없기 때문에 노폐물을 저장하는 액포가 대단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동물에서는 잘 보이지 않죠. 이렇게 색소나 노폐물을 저장하는 거, 액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식물의 액포가 발달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식물에만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요, 엽록체와 세포벽입니다. 엽록체는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이죠. 이것도 출제가 자주 되었는데요.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로서요, 양분을 만드는 곳, 바로요, 엽록체가 될 거고요. 다음에 세포의 형태를 유지하고 세포 내부를 보호해서 지금 이것과 달리 굉장히 각진 구조를 갖고 있죠. 그것은 가장 바깥쪽에 있는 세포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세포 소기관들의 명칭과 이름 그리고 각각의 기능들을 짝꿍 짓는 연습을 해볼 수 있으셔야 됩니다. 실제로 기출문제가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하나 살펴보시도록 하죠. 그림은 식물세포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A부터 D까지 중 작은 알갱이 모양이면서 단백질을 합성하는 세포소기관이 무엇일까? 단백질을 합성하는 데 관여하는 것은 리보솜이죠. 리보솜 찾아보시면 되고요. 그림 속에서 작은 알갱이 모양을 찾아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B, 리보솜이 되겠네요. 정답 몇 번이에요? 2번이다 라고 생각해 보시면서요. 문제는 바뀔 수 있겠죠. A부터 D까지 중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DNA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 정답은 핵일 거고요. A부터 D까지 중에서 에너지를 내는 곳이 어딥니까? 세포 호흡이 일어나는 곳이 어딥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미토콘드리아를 고르셔야 됩니다. 또한 A부터 D까지 중 광합성이 일어나는 곳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엽록체를 골라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처럼 세포 소기관들을 보시면서 각각의 기능들을 체크해 보시는 연습 해보실 수 있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으로 넘어가 봅니다. 세포막은요, 선택적 투과성이 있습니다. 물질들이 출입에 관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그 같은 세포막을 들여다보면요, 이렇게 인지질 이중층과 함께 단백질이 군데군데 끼워져 있는 것을 살펴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세포막의 구조는 인지질과 막에 있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런 세포막은 물질들의 출입을 조절하게 되는데요. 그 물질 출입의 조절이라는 말은요. 마구잡이로 통과시키지 않고 선택적으로 넌 일로 들어와. 넌 안 돼. 이렇게 선택적으로 통과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걸 선택적 투과성이라고 얘기하고요. 이러한 물질 출입에 관여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요. 확산과 삼투 방식입니다. 그때 이 세포막을 잠깐 들여다보면 인지질 이중층이라고 되어 있죠. 요렇게 생긴 것을 인지질이라고 합니다. 그때 이 인지질은요, 머리 부분과 꼬리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머리 부분은 물을 좋아해요. 그래서 친수성이라고 합니다. 물과 친하다는 거죠. 그리고 꼬리 부분은 물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소수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따라서 세포는 물이 굉장히 많은 부분인데 물을 좋아하는 부분과 좋아하지 않는 부분이 같이 있다 보니까 물을 좋아하는 부분들이 바깥쪽으로 향하게 이렇게 배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지질이 하나, 두 개의 층으로 되어 있다 해서 인지질 이중층이라는 표현을 쓰게 된다는 것도 참고해 보시면서 이런 세포막을 통해서 물질들이 출입하게 될 때 가장 대표적인 게 확산이고요. 자연스럽게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이동하는 게 확산입니다. 입자가 스스로 운동해서 나 많은데 그쪽 적어요? 그럼 이동해야 되겠네요. 농도가 항상 높은 쪽에서 농도가 낮은 쪽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됩니다. 이것을 확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그림들을 보셨을 때 일단 이건 인지질이고 인지질이 이중층으로 있구나와 더불어서 이렇게 물질이 이동하고 있다면 이쪽에 양이 많은 거고 이쪽에 양이 적구나라는 것도 판단하실 수 있으시겠죠? 많은 데서 적은 데로 퍼져나가요. 이를 확산이라고 합니다. 그때 확산될 때 보면요. 이런 세포막은요. 이렇게 인지질 이중층도 있지만 중간중간 단백질도 있거든요. 물질에 따라서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적으로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단백질을 통해서 지나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때 각각 지나가는 경우에 차이가 있지만 결론적으로 보시면 많은 데서 적은 쪽으로 많은 데서 적은 쪽으로 이동하는 확산이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죠. 이렇게 세포막을 통해서 물질들이 이동할 수 있음에 대한 이야기도요. 문제에선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기출문제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세포막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보세요. 자, 지금 그림 보셨을 때요. 자, 여기 인지질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인지질이 두 개의 층으로 인지질 이중층으로 되어 있다는 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단백질도 중간에 끼워져 있네요. 머리 부분이 있고요. 꼬리 부분이 있습니다. 이 머리 부분은 물을 좋아한다 라고 했죠. 이런 것을 친수성이 있다 라고도 이야기하고요. 꼬리 부분은 물을 싫어해요. 이런 것을 소수성이 있다 라고도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주성분은 인지질과 단백질이다. 그래요. 인지질과 단백질로 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세포막입니다. 인지질의 머리 부분은 물을 좋아해요. 친수성이다. 맞지요? 그럼 다른 문제에서는요. 인지질의 꼬리 부분은 물을 싫어한다. 소수성이다. 라고 얘기해도 맞지? 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요. 세포막을 경계로 물질들의 출입이 일어난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따라서 기역, 니은, 디귿 모두 맞아요. 정답은 4번이다. 이렇게 체크해 보시면서 세포막의 구조도 이해해 보시고요. 만약에 물질이 여기를 가라고 하고요. 여기를 나라고 했을 때 이렇게 물질이 이동했다라고 한다면 가가 나보다 농도가 높은 거예요.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물질이 이동하는 거니까요. 따라서 물질의 이동 방향을 통해서 어디에 농도가 높은지도 판단할 수 있다는 것까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요. 물질 대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물질 대사는 기본적으로 정의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물질 대사라는 것은 생물체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을 다 물질 대사라고 합니다. 생물체 내에서 안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우리는 물질 대사라고 해요. 그때 생물체는 그렇게 뜨겁지 않죠. 사람의 경우 한 37도 정도 되지 않습니까? 밖에서 뭔가 종이를 태울 때는 막 100도가 넘지만 사람은 그렇게 뜨겁지 않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물질 대사,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도움이 필요하니 그 도움을 주는 것을 효소라고 합니다. 생체 촉매인 효소라는 것이 필요해요. 왜냐면 생물체는 그렇게 뜨겁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생체 촉매인 반드시 효소가 필요하게 되고요. 이런 화학 반응을 통해서 에너지가 들어가기도 하고요. 에너지가 나오기도 합니다. 반드시 에너지가 들어가거나 나오는 에너지의 출입이 존재하기 때문에 에너지 대사라고도 표현하는 것이 바로 물질 대사입니다. 이 같은 제시문들이 표현이 되게 되고 이거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물질 대사지? 라고 대답하실 수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이 같은 물질 대사는요.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동은요, 합쳐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모여요. 이런 것을 동화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서 동화작용은 간단한 물질들을 모아서 커다랗고 복잡한 물질로 만드는 과정이 동화입니다. 그럼요, 조그만 것들을 모으기 위해서는 그들끼리 연결할 수 있도록 에너지로 결합을 시켜주어야 돼요. 따라서 에너지가 들어가게 되고요. 에너지를 흡수한다라고 해서 흡열 반응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런 과정은 뭔가를 합성하는 과정 속에 들어가는 거죠. 이런 게 동화작용이고요. 이화작용이라는 건 이별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별해, 흩어져, 떨어져. 이게 바로 이화작용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결합했다가 이제 이 결합 필요 없어. 에너지 필요 없어. 나가. 결합했던 에너지를 내보내기 때문에 발열 반응이라고도 하고요. 이런 이화작용이 일어나게 되면 에너지가 뿜어져 나오거나 거대한 음식물들을 분해해서 소화시키는 것들도 이화작용입니다. 이런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은 모두 다 물질 대사의 하나의 종류이고 이런 과정에는 효소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효소라는 것은 단백질로 주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서 생체 촉매라고 했죠. 사람의 몸과 같이 생물체는 그렇게 뜨겁지 않기 때문에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에너지를 조금 낮춰서 쉽게 반응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효소인 건 거예요.
여기 있던 물질이 여기까지 갈 때요. 그냥 가지 못하고요. 이렇게 높은 에너지의 산을 넘어가야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높은 에너지 산을 우리는 활성화 에너지라고 합니다. 활성화 에너지라는 것은 화학 반응이 진행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값을 활성화 에너지라고 해요. 반응하는 물질이 생성물 되고 싶어? 그럼 최소한 이만큼의 에너지는 필요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갑니다. 영차 가요. 그런데 너무 에너지산이 높은 거예요. 가기 힘들어요. 그럼 반응이 진행될 수 없단 말이에요. 따라서 효소가 알았어. 내가 그 산을 좀 낮춰줄게. 자, 이렇게 너무 높아? 알겠어. 요만큼만 넘어보려 해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게 됩니다. 이게 바로 효소의 역할인 것이죠. 활성화 에너지를 감소시켜서 반응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로 효소이고요. 따라서 효소가 없을 때는 이만큼의 산을 넘어야 되지만 효소가 있을 때는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지더라. 효소의 기능들을 체크해 보시면서 이 같은 효소는 물질 대사에 반드시 필요하다까지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이 같은 물질 대사, 효소에 대한 것 당연히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고 있죠. 기출문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질 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보세요. 자, 세포호흡은 물질 대사에 속한다. 세포호흡뿐만 아니라 소화가 일어난다든가 광합성이 일어난다든가 생물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들은 다 물질 대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맞고요. 에너지 출입이 일어나지 않는다. 반드시 에너지가 들어가거나 에너지가 나와야 합니다. 따라서 에너지의 출입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 대사라고도 이야기하죠. 에너지의 출입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에너지 대사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따라 틀렸고요. 효소는 물질 대사의 반응 속도를 변화시켜주죠. 빠르게 일반적으로 해주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죠. 낮춰주어서 더 반응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효소의 역할입니다. 따라서 기억하고 디귿이 맞았어요. 정답은 3번이고요. 물질 대사의 기본적인 특징들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유전 정보의 흐름에 대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 안에는요, DNA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DNA 안에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들어 있게 되죠. 그 정보를 이용해서요,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그 과정들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 과정은요, 이렇게 됩니다. DNA의 유전 정보를 RNA에 전달하고 RNA를 이용해서 단백질이 합성되게 되는 거죠. DNA의 유전 정보는 마치 원본과 같은 거예요. 어떤 멋진 건물을 지으려고 해요. 그럼 설계도가 있겠죠. 그 설계도를 갖고 건물을 지으려고 할 때 건물은 혼자 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때 원본을 주면요. 그 원본 잃어버리는 순간 건물을 지을 수 없단 말이에요. 따라서 복사본을 막 만들어서 전달해주고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라고 할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핵 안에 DNA라는 원본이 있어요.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면 그것을 복사해서 이거 가지고 단백질 만들어주세요 할 거라고요. 그 과정을 전사라고 합니다. DNA에 있는 정보를 내가 필요한 부분을 체크해서 RNA 복사본 만들어내는 그 과정을 전사라고 하고요. 이 같은 전사는 핵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DNA 유전 정보를 RNA로 전달하는 과정,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전사라고 하고요. 이 용어는 굉장히 자주 물어보았습니다. 여기 빈칸 뚫어놓고 여기 뭐 들어갈까요? 물어볼 수 있어요. 전사라고 대답하셔야 되고요. 여기 전사 주고 이 안에 뭐 들어갈까요? DNA요. DNA 전사 주고 여기 뭐 들어갈까요? RNA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 자체에서 어디가 빈칸 뚫려도 다 채워낼 수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DNA 원본을 가지고 RNA 복사본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렇게 RNA를 만들어내면 이 RNA는 핵에서 빠져나와서 이 세포질로 빠져나오게 돼요.
이 세포질에서 이 RNA에 리보솜이 붙습니다. 앞서서 리보솜 말씀드렸는데요. 리보솜은 단백질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했었죠. 이 RNA 정보에 따라서 리보솜에서 단백질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RNA를 이용해서 단백질을 합성한다. 그것을 우리는 번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RNA에 쓰여져 있는 그 정보를 쭉 번역해서 이런 단백질, 이런 아미노산, 이런 거 오세요 해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거죠. RNA의 정보에 따라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 이것을 우리는 번역이라고 하고요. 이런 번역은 세포질에서 일어나며 리보솜이 이런 단백질 합성에 관여한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전 정보의 전달과 발현에서는요. 일단 DNA가 RNA, 그리고 RNA 정보가 단백질 된다. 그때 DNA가 RNA 되는 과정, 전사. RNA가 단백질 되는 과정, 번역, 용어 정확하게 기억하시고요. 각각의 그림들로 나오거나 이런 식의 자료로 나왔을 때도 이 자리에 무엇이 들어가야 될지 체크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실제로 기출이 그렇게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한번 풀어보도록 합니다. 자, 그림은 DNA에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가하고나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일까? DNA 정보를 RNA로 만들어내는 과정, 이것을 전사라고 이야기했었죠. 됐죠? 그리고 전사를 통해 얻어진 이 RNA를 적절하게 잘 번역을 해서요, 단백질을 만들어낼 겁니다. 여기를 번역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전사와 번역 정답은 몇 번이에요? 2번이고요. 전사 번역 주고요. 여자리에 뭐 들어갈까요? 라고 물어보면 DNA, 여기는요 RNA, 여기는 단백질이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사 과정은 핵 속에서 일어나는 거고요. 이 과정은 세포질로 나와서 이 RNA에 리보솜이 붙어서 단백질이 만들어진다까지 확장해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생명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생명 시스템 어떤 거 체크했었냐면요. 세포 소기관에 대한 이야기 했었습니다. 다양한 세포 소기관들이 있었어요. 그 세포 소기관의 그림, 명칭, 기능, 짝꿍 짓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시고요. 두 번째요. 확산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세포막을 통해서 물질들이 이동하는 방식, 세포막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들, 우리가 물질 대사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물질 대사는 에너지 대사라고도 하고요. 효소가 관여한다는 얘기하면서 효소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마지막으로 유전 정보의 흐름을 통해서 전사와 번역이라는 용어들, 그리고 DNA에서 RNA, RNA에서 단백질이 되는 과정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내용들은 모두 다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은 내용이니까 꼼꼼하게 정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도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